다음은 정책기획 담당관 의 경우에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 운영 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정안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이 나오셔서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김동선입니다.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세입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며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수입 400억 원으로 조정액은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계획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수익계획을 살펴보면 일관회계 전출을 통하여 전입금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400억 원으로 전액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재정안정화 기금이 이제 400억 지금 저기는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는 그 전에 이제는 쭉 있었는데 뭐 담지를 않다가 요번에 한 번에 400억을 담은 거 아니야? 예, 조례재정 조례재정 하고 나서. 예. 이거는 그냥 은행에 그냥 수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좀 적립액에 대한 산출 근거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적립액은 이제 최대 적립액을 규정을 안 해놨습니다. 저희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세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여유 자원을 재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400억 정도 되는 여유 자원을 400억으로 순대계 잉여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게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지금 산출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313억이었나요, 우리가요? 1413억입니다. 순대계 잉여금. 그러면 110억 원 플러스 초과 금액의 25%잖아요. 예. 네. 그러면 200억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인 건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00억 원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지금 400억 원으로 지금 계상해갖고 적립액을 넣으신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게 재정안정화 기금인 거고 세출 측면에서 저희가 세출 수요를
현재 시점에서 담아낼 수 있는 세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정화 기금에 적립한 후에 향후 이제 현재 예측되는 게 금년도 이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이번 정부 3회 추경에 이제 80억 원 정도가 이제 감액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세입도 역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세입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400억 원을 이번에 적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재정 안정화 기금이 이제 세입 부분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게 어떤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지금 세출 수요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시설 투잡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담아지지 않은 거죠. 세출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코로나19 네. 사태라는 그런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네. 인해서 좀 저희가 이제 3회 추경의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비 이제 2천만 원을 계산한 게 있는데요. 현재까지 방식으로 이제 쭉 재정 부분에서 그런 세출을 담아내는 거는 조금 이제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좀 새롭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세출 수요가 발생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여지껏 해왔던 어떤 SOC나 이제 기반 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세출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줄어들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출 수요도 이제 현재 그냥 도로나 그런 쪽의 세출 수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이 좀 더 요구가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 대비해서 재정 안정화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시 세입 예산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예산 설명 시 지방세와 세액 수입에 대해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외 보조금 등 이전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무과 세입 부분 1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0억 1,077만 원이 증액된 9,934억 4,6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명판 확충사업 1,5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적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14억 5,905만 5천 원을 증액된 3,388만 899만 8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493억 9,625만 1천 원이 증액된 2,394억 5,3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인건비 등 143개 사업으로 예산서 1쪽부터 10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조비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6,280만 4천 원이 증액된 993억 5,5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등 159개 사업으로 예산서 10쪽부터 18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549억 910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34억 4,56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1쪽입니다. 2020년도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기정 예산은 578억 57만 9천 원으로 근본 추경 예산에 214억 3,446만 원을 증액하여 792억 3,5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 사업입니다. 정책 실명제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의원의 참석수당 부족분 108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래발전협의회 설치에 따른 참석수당 1,350만 원, 지역발전사업 연구 용역비 4,400만 원을 개성하였으며 안성시정 20년사 발간 용역을 기정 1억 원에서 2천만 원으로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재원 배분 사업입니다. 안성시 재무분석을 위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서 마을 분야 공모 선정수가 감소하여 4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선 7기 공약사항 관련하여 공익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공모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 중지 및 사업 성격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임기제로 변경 채용할 예정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가 인건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주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에 11호 표시된 산출 근거를 국비와 11호 재원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재난 목적 예비비 6억 7,492만 5천 원과 내부 유보금 178억 7,333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제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활동가 인력 운영입니다. 마을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임기제 마을 활동가 채용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입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기관 포상 집행잔액과 마을공동체 주민제한 공모사업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주민화합 업무 추진 사업으로 미디어 라인 보수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사업으로 청사앞 하단 경계석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gem면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으로 면사무소 개시대 이전, 청산의 서고 수납장 설치 및 명청사 화장실 타일 보수공사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면장실 테이블 및 이의자 구입을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면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으로 면사무소 입구 간판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으로 사무실 현황판 제작비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으로 문서 세단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 추진 사업으로 민원인 순번대기표 발행기 구입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 추진 사업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시제금 5만 원과 청사관리 사업으로 행사용 텐트 구입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 추진 사업으로 무지개 공원 초하류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사업으로 별관 리모델링을 외부 바닥공사만 하기로 결정하여 8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지회관 벽면 거울 공사를 위해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1동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탁자와 에어컨 구입비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2동입니다. 주민화합 업무 추진 사업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민원 업무 관련 자료 이송비 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 사업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위해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 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의원회 운영 수당이 증액이 됐는데 그 운영 수당이 왜 증액이 된 거예요? 미래발전협의회가 이제 미래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구성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새롭게 이제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그 운영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운영 참석 위원 수당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참석 수당비가 얼마인가? 9만 원씩입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인데 이게 이제는 4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공모에는 마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모한 마을이 있는데 이제 심사 과정에서 사실은 그게 그 사업 내용이 좀 그 마을 만들기 사업 취지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좀 그 마을마다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갈등 관계도 있고 이래서 당초에 공모했던 대로다가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8쪽에 보면 3주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이게 이제 시비를 세웠다가 이제 국비 이제 예산을 받은 거예요? 당초에 국비가 이제 그 균투 국비가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지난번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과목을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서에 표기를 사실은 이제 그 오류가 났습니다. 그 이번에 표기만 그냥 그 국비는 내려와 있었던 상황인 거고 전액 그냥 표기가 안 된 부분을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국비는 내려왔었는데 일단 시비로 담아놓은 거네.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 어떻게 그러셨을까? 또 한 가지는 12페이지 보면 마을 공동체 활동과 인력 운영 해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시도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기간제 채용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 단기간 쓰고 채용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좀 이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다가는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서 저희가 부득이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 사업은 하여가 처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로다가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이제 임기제로 해서 1년 이상 계속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로다가 좀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은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발전협의회 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딴 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례에는 그 25명 내외로다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안성시 전반에 대해서 좀 그 안성시 전체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분과를 조금 이제 뭐 예, 3개 내지 4개 정도로다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나누다가 보면 이제 전문가들 좀 이제 읍면동별로다가도 좀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참여시키고
하려면 그 정도 이제 25명에서 30명 사이로다가 구성 위촉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분과별로 하는 건 아니죠. 아, 전체 회의하고 있고 네. 하고 또 이제 분과별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야죠. 물론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은 그 전문성도 있고 좋을 수 있지만 또 너무 많으면 의견 수렴도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5명이 모이신다면 그래도 한 20명 정도 모이시면은 솔직히 뭐 어느 분은 그냥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실 분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과별 회의가 이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과별로 운영해서 거기 분과별로 나온 그런 어떤 이제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협의회가 어떤 그 시정 발전이나 이런 거에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이 좀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 좀 관리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우리 설명서 3쪽입니다. 연구 용역비인데요. 안성시정 지금 20년사 발간 용역이 1억 원에서 8천만 원이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제 양평이나 이제 평택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20년사를 이제 발간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용역비를 1억 정도씩 세워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그 20년 동안 어떤 그 사진 자료라든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행사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용역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거의 저희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발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사가 하는 그런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자료 취합을 하고 하게 되면 2천만 원 정도면 당초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2천만 원으로다가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그 발간 용역 20년사를 발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고 그에 따른 그 과업 범위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대한 기록이 그 이제 민선되면서 시장님들이 이제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기록이 다 그 이제 그 시장님들 바뀌면서 다 없어지는 게 좀 그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안타까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그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이제 그 미래 발전의 어떤 예 그런 거를 위해서 용역을 계획을 했었던 거고 검토한 부분에 이제 저희가 그 타시군에 했던 용역을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용역사에서 하는 역할을 저희 그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 그냥 감액을 해도 당초 계획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조금 저희가 타시군 것만 참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좀 부실하게 지금 진행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여튼 이제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DB 부분에 대한 기록물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 20년사 발간은 처음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튼 기존의 자료를 그냥 발췌해 갖고 수록하는 거에 의미 이상으로 조금 목적성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2천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본 예산에 삭감한 거를 다시 올리셨습니다.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 풀 예산인데요. 4,400.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 3회 추경인데
지금 본예산에서 지금 삭감한 거를 지금 하반기에 뭘 또 도모를 하시려고 올리셨습니까? 저희가 본예산 그 이제 편성할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이제 못 드려서 이제 그 매년 4,400 정도 편성이 되던 용역비가 이제 삭감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 행정을 하다 보면 그 사전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이제 창조경제과에서 그 가스 안전 체험관을 뭐 이제 그 각 시군마다 이제 공모하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도 응모를 이제 공무원들끼리 해서 작성을 해서 했지만 뭐 결과는 이제 음성으로 다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한 건 또 있었고 또 이제 그 수소 그 데이터 방사간 가속기 관련해서도 공모를 갑자기 이제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참 용역비가 조금이라도 좀 있었으면 전문기관에 조금 이제 그런 거 그 이제 공모에 응모하고 이럴 때 참 그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냥 저희끼리 그냥 했지만 이제 물론 이제 그 포항 아니 저기 오송이로다가 결정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행정이 그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이제 그 새로운 뭐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 그런 쪽으로다가 행정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도 분명히 그런 수요가 또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딱 뭐다 이렇게 그 특정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이지만 그래서 한 2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좀 이제 4,400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공모 사업을 다 이렇게 용역에 의존해 갖고 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네. 그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거하고 조금 이제 그 다른 시각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하는 거하고는 좀 품질 자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들이 보면 항상 틀에 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안 맞는 거는 같지만 저도 그냥 항상 틀에 박힌 생각, 그냥 그 기존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제 뭔가 이거를 그냥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새롭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창의적이고 이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쪽에 이제 저희가 뭐 새로운 사람들,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그 평소에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역을 통해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좀 전문가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 같은 것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품질 자체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용도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 예산을 일단 세울 수 없는 게 기본 원칙이고 우리 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예. 담당관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점점 공모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각 부서 단위로 지역 단위가 됐건 지역 외라 하더라도 전문 기관이나 전문인에 대한 그 도움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회피하시면서 용역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희 그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풀 개념으로다가 예산 편성이 좀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행정의 조금 이제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 공익지원센터 설립 연구 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설명서에서는 제대로 들어왔는데 예산서가 잘못됐어요. 이게 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옵니까? 죄송합니다. 과목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예산팀 요새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많이 바쁘시죠? 죄송합니다. 이건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주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이 우리 농어촌 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읍면동 양성면인데요. 문서 세단기가 지금 100만 원으로 지금 계산이 돼서 올라왔어요. 예. 예. 근데 세무가인데 세무가는 지금 42만 5천 원으로 지금 계산해서 올라왔거든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서요. 문서 세 단기는 이 파색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가격 대비 예. 성능 물론 여러 면에서 차이가 가지가 있겠죠. 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기준은 문서 세 단기는 100만 원씩 해서 편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조금 전에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는 42만 5천 원으로 지금 계산을 해서 올리셨길래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네. 예, 세무과 쪽에서 쓰는 거하고 이제 면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거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